오늘은 20세기 말 세계 증시를 뜨겁게 달군 사건, 바로 1999년 닷컴 버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던 시기, 사람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 그리고 그 기대는 주식시장에서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4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창업 초기였던 회사들이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짧은 기간에 큰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여줍니다. 큰 기대가 몰릴 때는 언제나 조정이 따른다는 것을요. 1995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약 1600만 명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는 약 2억 5천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십 배 성장한 것이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56K 모뎀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고, 웹페이지 하나를 로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ADSL 같은 고속 인터넷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였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1995년 8월 넷스케이프가 상장했을 때 공모가는 28달러였고 첫날 주가는 장중 75달러까지 치솟은 뒤 58.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공동창업자 마크 안드레센은 당시 24세로 지분 가치만 수천만 달러에 이르며 단숨에 주식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 인터넷은 실제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전자상 거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새로운 유통 모델을 만들었고, 이베이는 개인 간 거래를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한편 야후, AOL 같은 포털 사이트들도 급성장했습니다. 야후는 1996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8억 달러였는데 1999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당시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5년 30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는 1999년에는 48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했고,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표방했습니다. 1999년 미국의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은 약 250억 달러로 전체 소매의 0.6% 수준이었습니다. 비중은 작았지만 1996년과 비교하면 수십 배 성장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인터넷이 새로운 경제를 열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인터넷과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1999년에 접어들면서 열기는 절정을 향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 해 동안 85% 이상 상승했습니다. 매출이나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조차 천문학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스라인닷컴은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약 9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패스닷컴은 화려한 광고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지만 2000년 2월 IPO 이후 9개월 만에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450개가 넘는 기업이 신규 상장했고, 그중 100여 개 기업은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에 감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투자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참여했고, 온라인 증권 거래 계좌 수는 1995년 150만 개에서 1999년 970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CNBC 같은 경제방송의 시청률도 크게 올랐고, 주식 투자에 관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번 레이트라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많은 스타트업들은 손실이 커져도 이를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닷컴주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준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6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고 일부 기업의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계기는 2000년 3월 베런스지가 버닝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사였습니다. 인터넷 기업 51곳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12개월 내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2000년 4월 14일 한국 언론에서도 흔히 검은 금요일로 불릴 만큼 충격적인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날 나스닥은 하루 만에 9.67% 폭락했고 이후 2년간 지수는 최고점 대비 약 77% 하락했습니다. 약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도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2000년 1000억 달러에 달했던 벤처 캐피털 투자는 2002년 21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0개의 인터넷 관련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업 모델을 재정비하며 위기를 극복했고 구글은 혼란 속에서 검색 광고 모델을 구축하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이 있었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패한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성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집중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닷컴 버블은 양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대규모 투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설치된 대규모 광섬유 케이블은 오늘날 고속 인터넷의 기반이 되었고 검색 기술과 전자상 거래는 이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실패한 기업에서 나온 인력과 기술도 훗날 다른 혁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는 개인 투자자와 연금 펀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경기 침체 속에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전기차,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관련 수요 증가로 시가총액이 급격히 늘었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술 기업 상당수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고 규제 환경도 과거보다 성숙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현상들은 1999년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도 크게 늘었죠. 하지만 반복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거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등장하는 점은 1999년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한 과열 양상이 일부 구간에서 포착됩니다. 1999년 닷컴 버블은 단순한 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인간의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얽힌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실제로 세상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혁신 역시 우리 삶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언제나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